저런 솔직한 모습 응원합니다. 자 그래. 솔직하게 진지하게 하자. 하죠. 거기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 19페이지로 와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1번 볼게. 1번 H가 광고한다 안 한다, T가 광고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써놓고 H가 광고하는 건 옆으로 가잖아. 그러면 T는 1500과 0이니까 T가 광고하는 게 무엇란 거지. H가 광고 안 한다 밑에 1500, 2000, 4500인데 이때도 T는 광고하는 게 맞지. 맞지?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T 볼게. T가 광고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 T가 광고할 때 밑으로 내려가면 H가 광고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T가 광고를 안 할 때는 특이하네. T가 광고를 안 할 때는 H도 광고를 안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T는 우월 전략이 있다. H는 우월 전략이 없다. 그래서 내시균형 갈게. 내시균형. 그러면 내시균형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걸 1번, 이걸 2번으로 한 다음에 H가 하고 T가 할 때 내시균형이라는 건 이걸 뒤집었을 때 성립되냐는 거야. 즉 T가 광고하고 H가 광고하는 게 성립되는 거야. 성립돼. 이거는 내시균형 성립돼. 두 번째 거 H가 안 할 때 T가 하는가, T가 할 때 H가 안 하는가. 안 되지. 그 내시균형은 한 개인 거야. 우월 전략은 T에만 있고 내시균형도 한 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월 전략은 T가 광고한다. 내시균형 요거. H가 광고할 때 T도 광고한다. 이때 이익의 조합을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2500, 1500 써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근데 그래 그렇게 되고요. 다음 봅시다. 2번.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제 또 십자가 두 개 긋고 A가 X일 때 A가 Y일 때 B가 X일 때 B가 Y일 때 가볼게요. A가 X일 때 옆으로 가면요 B는 Y가 우월하고요. A가 Y를 택할 때는 B가 X를 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B가 X일 때는 A도 X가 유리하고요. B가 Y일 때는 A는 X인 게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A가 우월이 있고요. 그죠? 자, 내시균형 갈게요. 자, 첫째 A가 우월이고요. A가 광고를 안 한다가 우월이에요. 그 다음에 내시균형은 AX, BY 거꾸로 성립하는 거야. BY, AX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BY, 성립해요. 내시균형 돼요. BY, AX 성립되잖아요. 두 번째, AY, BX가 성립되는가? BX, AY인가? 이거 안 되죠. 내시균형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균형은 한 개만 되고, 우월 전략은 A가 광고를 안 한다가 우월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거 가봅시다. 자, 세 번째 거는 이쪽 할 수 있고. 자, A가 안 되겠다. 이쪽에서 쓰자. A가 오염을 배출할 때 A가 배출하지 않을 때 B가 오염을 배출할 때 B가 배출하지 않을 때 갑니다. 자, A가 배출할 때 B는 배출하는 게 좋네요. 30이니까. A가 배출 안 할 때 배출하는 게 좋네요. 우월 바로 나오네요. B가 배출할 때 A 배출하는 게 좋고요. B가 배출 안 할 때 A는 배출하는 이번에는 여러분 우월 전략이 둘 다 존재합니다. 둘 다 존재하고요. 내시 갈게요. 내시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의 내시는 B 동그라미 A 동그라미
내시균형 통과. AX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AX인가? 안 되지. 내시균형은 한 개. 자, 다음 마트. 이마트가 광고한다. 이마트가 광고 안 한다. 홈플러스가 광고한다. 홈플러스가 안 한다. 이마트 광고할 때 홈플러스도 광고한다가 좋고요. 안 할 때 광고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홈플러스 광고할 때 이마트 하는 게 좋고요. 홈플러스 광고 안 할 때 하는 게 좋네요. 이 자식들은 다 있네요. 내시균형 E0, H0가 H0, E0가 성립되는가? 그렇다. E 안 하고 H 할 때 H하고 E 안 하는가? 틀렸다. 그죠? 내시균형 한 개. 자, 이거 지난주에 한 거긴 한데 그 옆에 있는 문제에서 5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잖아. 우월 전략 균형 보이세요?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얘네처럼 우월 전략이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두 기업이 다 우월 전략이 있을 때를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해요. 그 네 개 중에 한 개는 우월 전략 균형이 없습니다. 그걸 찾아주세요. 네 개 중에 세 개는 둘 다 있고 하나만 없어요. 자, 1번 갑의 우월 전략은 전략 1. 그지? 아니네. 갑의 우월 전략. 갑이 2를 택할 때 을은 2. 갑이 2를 택할 때 을은 2. 을은 2가 우월 전략이네. 갑은 을이 1일 때 1. 2일 때 1. 둘 다 있네요. 그죠? 2번, 3번 다 있죠. 어디가 없어요? 4번이 없어요. 왜냐하면 4번은 을은 1이 우월 전략인데 갑은 1과 2가 있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내시 균형 전략을 고르시오. 자, 우월 전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시 균형을 골라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경기 1이 A, 경기 1이 B일 때, 경기 2가 A일 때, 2가 B일 때. 옆으로 가면 지금 경기 2는 B가 유리하네요. 그 다음에 경기 1이 B를 택할 때 이때도 2는 B가 유리하네요. A가, 자 2가 A를 택할 때 B가 유리하네요. 그 다음에 경기 2가 B를 택할 때도 얘도 B가 유리하네. 1은 B가 유리하네. 그러면 우월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우월 전략은 그대로 내시균형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봐요. 1A, 2B는 2B, 1A 2B, 1A 이거는 안 되고요. 1B, 2B 2B, 1B
됐죠? 그죠? 그래서 내시균형은 둘 다 B를 택하는 게 내시균형이 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요거는 여러분이 안 풀었던 문제인데 거기 2번 요 설명 좀 드릴게요. 파레토 효율은 니네가 내진 않을 텐데 파레토 효율이 뭐냐면 그 내시균형이 가장 이익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가장 이익이 되는 거.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타났죠. A는 광고하는 게 우월 전략, B도 광고하는 게 우월 전략. 저렇게 우월 전략 균형을 이루면 그게 내시균형이 된다. 그죠? 자, 따라서 이 게임의 우월 전략 균형과 내시균형은 같다. 둘 다 10,10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죄수의 딜레마와 같다. 어때요? 이 게임은 죄수의 왜요? 맞았어요. 왜 그럴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는 있잖아. 둘 다 협조할 때 최대가 돼야 돼. 여기서 협조한다는 건요. 둘 다 광고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나만 광고하려는 거는 내가 이기적인 거고요. 둘 다 광고를 안 하는 게 협조거든요. 그때 이게 최대가 되잖아요. 죄수의 딜레마는 반드시 둘 다 안 할 때 최대가 돼야 돼요. 자, 1번 틀렸고 2번. 이 게임의 뇌시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아니요. 내시균형 10,10인데요. 파레토 효율은 가장 효율적인 건 15,15예요. 틀렸고요. 3번. 기업 A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기업 B가 이를 관찰한 후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 내시균형인데요. 그 경우에도 기업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A가 먼저 하건 B가 먼저 하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광고를 할 거예요. 이 게임이 2회 반복되면 자, 그럼 그거 뭐냐면요. 2회 반복되면 상대방을 믿게 될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균형으로 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는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자, A가 공격적일 때, A가 보수적일 때, B가 공격적일 때, B가 보수적일 때. A가 공격적일 때 옆으로 가보면 B는 5,3이니까 공격적인 게 유리하네요. A가 보수적일 때 8,4, 7,2, B는 공격적인 게 유리하네요. B가 공격적일 때 A도 공격이 유리하고요. B가 보수적일 때도 A는 공격이 유리하니까 뭐예요 이거? A도 B도 둘 다 공격적인 게 우월 전략이 됩니다. 기업 A는 우월 전략이 없다 있고요. 유일한 내시균형이 존재한다. 내시균형은 A0, B0이에요. 이게 B0, A0으로 유일한 내시균형이고요. A4, B0은 반대인 B0, A4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내시균형이 존재합니다. 이게 2번의 답이 10,5예요. 자, 죄수의 딜레마 한 예답을 했는데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죄수의 딜레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둘 다 안 할 때, 여기서 둘 다 보수적일 때 최대가 돼야 되는데 둘 다 보수적일 때는 지금 현재 10,5보다 둘 다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는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죄수의 딜레마는 아까처럼 둘 다 안 할 때, 그때가 최대가 돼야 돼요. 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너무 예측이 쉬운데 둘 다 공격적 투자를 할 것이다.
다음. 자, 다음 페이지에서 꼭 나올 거 바로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이에요. 이런 숨겨진 특성은 계약 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계약 전에 나타나는 게 숨겨진 특성.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역선택. 이렇게 연결해서 낼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계약 후에는 숨겨진 행동.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 그래서 계약 전에 나타나는 비대칭 정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쓰셔. 이렇게 비대칭 정도의 유형은 숨겨진 특성, 문제점은 역선택. 자, 숨겨진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엑셀을 못해. 엑셀을 못한다는 건 좀 그렇다. 현숙쌤이 그 예시 들어주셨어요. 그래? 그래. 엑셀을 못해. 근데 그거를 사실 면접장에서 엑셀 해보세요 시키진 않거든. 그럼 물어보거든. 엑셀 잘해요? 그럼 못한다 그럴까? 아니에요. 무조건 잘한다 그래요. 시키지 않는 걸 아니까. 그지? 잘하는데요? 그게 숨긴 특성. 좀 합니다. 아니면 남들만큼 해요. 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못해. 하지만 그걸 모르는 출제자는, 모르는 면접관은 뽑을 수밖에 없지. 역선택. 그지? 그 다음에 계약 후에는 숨겨진 행동. 고용주가 모르는 행동, 즉 근무 태만. 근무 태만을 숨기고 있다가 그걸 숨기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건 도덕적 해이. 자, 숨겨진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 예방에 힘쓰지 않는 것. 그치? 그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문제는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근데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요.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 그 둘 중에 어떤 게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숨겨진 특성이 두드러질까요? 숨겨진 행동이 두드러질까요? 주인 대리인 문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건 이거 현숙된 파트인가? 이거 약간 잘못 쓰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주인을 대리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대리하여 일을 하는 사람. 즉 고용주와 그 직원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그 맨쾌 경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리인은 주인만큼 절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근데 현수쌤이 여기다 둘 다 낸다고 쓴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엑셀을 못하는 걸 숨기고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주인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만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 대리인 문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계약 후에 숨겨진 행동입니다. 아니죠. 이게 그 계약 전은요, 주인 대리인이 아니에요. 관계가. 생각해보세요. 아직 내가 안 뽑혔는데 무슨 주인 대리인입니까? 그죠? 그건 선택의 문제인 거고, 주인 대리인이 이미 고용 상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상태니까 사실은 숨겨진 행동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선택에 대해서 이거 역선택 대처 방안이 100% 나올 텐데요. 100%. 자, 거기 보시면 신호발송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선별, 이거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호발송은 내가 먼저 알리는 거예요. 노동자가 엑셀 자격증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별은 거꾸로. 그러니까 노동자가 보내는 게 신호발송이고요. 회사가 하려는 게 선별이에요. 회사가 하려는 게. 대표적인 게 추천서잖아. 추천서. 니네 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해서 다른 회사로 갈 때는 그 회사가 써주거든. 근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할 때 누가 추천서 써줄까? 교수님이. 그래서 대학교가 절대로 교수랑 싸우면 안 돼. 진짜 안 돼. 일단 모든 추천장은 교수한테 와. 4학년 때 교수한테 와. 그 교수가 누구한테 연락해 주는 게 순서가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교수가 딱 봤을 때 물론 리스트를 써놓긴 했지만 이거 가연이 줘야 되겠네? 그럼 가연이 연락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교수님 교수실 가가지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이걸 해야 되지. 너 이름도 몰라. 그럼 이거 안 와요. 추천서. 그런 게 바로 그 추천서 등 선별서를 이용해서 가입자의 상태를 알아보는 걸 말합니다. 그 신호 발송과 선별 이거 꼭꼭꼭꼭꼭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덕적 해이 나오잖아요. 거기 2-4에 보세요. 2-4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인 대리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 대리 문제는 원래 이게 실제로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와. 자, 근데 그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 문제의 대처 방안 이것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 봐봐. 첫째, 효율적 임금. 효율적 임금이라는 것은 아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줘버립니다. 이게 왜 해결책이 될까요?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높은 임금을 줘버리면 그 임금을 받는 직장 잘리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6억 원 줬거든요, 성과급을. 6억 원. 남들 막 10년 벌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긴다? 도덕적 해이를 한다? 바로 잘리죠. 그런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겠죠.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으로 임금을 높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성과급. 자, 성과급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준 거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톡옵션. 여러분, 스톡옵션이 내가 지난주 설명해 줬네, 스톡옵션? 실제로 스톡옵션을 줬던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이라고 모르겠지, 그지? 이 국민의 김정태 행장이 연봉을 본인이 책정해. 이거를 공모를 했어. 얘 나중에 이 사람 거 그대로 써먹어 봐봐. 국민은행 은행장을 공모합니다.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정말 수백 명이 신청을 했어. 근데 이 김정태라고 증권사 임원이었던 사람이 뽑혔는데 연봉이 파격적이었어. 연봉 얼마 할게요? 월급 10원, 연봉 120원 썼어요. 월급 10원, 연봉 120원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120원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조건 스톡옵션을 받겠다 했어. 연봉은 120원만 주되 스톡옵션을 달라. 스톡옵션이 뭐냐면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지기가 보통 1년이에요. 1년 뒤에 내가 니네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달라는 거야. 근데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35만 원이니까 1년 뒤에 난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을 사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지금 주가 그대로. 그 당시 IMF 때 주가가 4,700원이었는데 국민은행 주가를 내가 1년 뒤에 4,7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국민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병신인가 싶어갖고 뽑았어. 왜 딴 사람들 뭐 10억, 20억 달러인데 120원 달러 그랬으니까. 뽑았는데요. 얘가 국민은행을 진짜 완전히 효율적인 기업으로 싹 다 바꿔놨어. 1년 만에. 그래서 국민은행을 업계 1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쿨하게 1년 뒤에 사표 던지고 나가는데요. 10억을 요구합니다. 10억. 나 10억을,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 10억어치 주식을 달라.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얼마가 됐냐면 2만원짜리 4,700원짜리 주가가 25,000원. 5배가 됐어요. 그 10억이면 5배니까 얼마예요? 50억. 내 돈 10억 빼더라도 40억을 1년 만에 40억 딱 연봉 120원인데 받아간 돈이 40억을 받아가. 40억이면 평생이야. 그치. 40억이면 뭐. 야, 이자만 얼마니? 그지? 아유, 40억이면 진짜 마카롱을 휴지통에 올리고 그 정도 마카롱 가격으로 가게에서 마카롱을 휴지통에 놓고 40억도 없는데 왜 마카롱이 그런 게 바로 스톡옵션. 주식 여러분 봐봐.
그 상법 제340조 2항 이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있잖아. 요 340조 2항 그대로 써. 이게 뭐에 대한 대처 내용 나오는 거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상법 제340조 2항 주식 매 선택권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인지 서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의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9까지 7급 문제 2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만 남게 레몬 아까 레몬 불량한 레몬만 남게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유인 설계 여러분 그 유인 설계라는 게 인센티브 즉 성과급이라는 뜻이에요. 성과급. 성과급은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 방금 한 거잖아. 정답이에요.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본인 대리인 아니고요. 역선택을 막기 위한 거고요. 왜? 골골한 사람만 가입하는 거 막기 위한 거고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에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정답 2번이고요. 2011년 9까지 9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다음 주장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이렇게 내고 대신에 이걸 그냥 쓰라고 내겠죠. 니네 학교는 자기 부담률이 낮은 건강보험은 과잉 진료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내는 돈이 적을 때 나는 마구 진료를 받으러 다닌다. 뭐예요? 도덕적 해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이게 바로 역선택. 다음 페이지. 자, 문제 3번. 역선택과 관계 없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나쁜 게 좋은 거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역선택이 맞죠. 채무 지불 능력이 양호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것도 역선택이죠. 그 다음 기업이 자사, 제품 브랜드에 대한 명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게 뭐니? 이게 신호 발송이야. 이게 신호 발송. 자, 4번 주인 대리인 문제는 역선택 현상을 일반화한 것이다. 틀렸잖아. 왜? 주인 대리 아까 내가 그랬지. 주인 대리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마더텅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나올 만하다 싶은 걸 내가 뽑아놨어요. 요거를 꼭 풀어보고 가세요. 그거 혹시 페이지가 필요하신가 이거? 페이지 알려줄게 얘들아. 그 28페이지에 있는 게 마더텅 54페이지. 페이지 써놔. 54페이지. 그 다음에 이 몇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20번, 28번은 마더텅 112페이지.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거는 마더텅 134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 마지막 34페이지에 있는 게 136페이지입니다. 됐죠? 굳이 여기서 안 풀어도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0개 받았어.